근데 그런 성장하는 시기에 그 카카오라는 회사를 왜 떠났는지 그리고 남았을 때 리스크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박차고 나오셨는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제명에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가서 편의점이랑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고민한 거예요. 네. 뭉치면 산다의 그 한 몇천 년 된 우리의 생각들을 코로나가 한 방에 흔들었어요. 그렇죠. 뭉치면 산다가 아니라 네. 흩어져야 산다의 개념을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의 언니들입니다. 제가 넥스트 커리어 고민할 때 제일 먼저 사실 찾아뵀던 분이거든요. 30, 40대 세컨 라이프, 넥스트 커리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 아마 오늘 들으시면 너무 유용할 것 같거든요. 여기는 셀프로 소개하는 곳이니까 R이 뭔지라 셀프로 소개해주세요. R은 이제 제 닉네임이 록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R을 가지고 온 것 같고요. 저는 여러 직장을 경험을 했었고, 그 공공기관도 있고, 그리고 민간 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IT 기업도 있고, 그리고 작은 기획사도 있고, 6년 전에는 1인 창업을 해서 여러 회사와 주 1일 근무 계약을 맺어서 일을 해온 플라잉 웨일의 백영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플라잉 웨일이 뭐죠? 나는 고래. 네. 고래가 춤을 추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칭찬해야죠. 그렇죠. 베스트셀러잖아요. 네네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추잖아요. 네네네. 그 거대한 고래가 날게 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래 역시 날 수 있고요. 나는 방법은 훈련과 교육이에요. 오. 부단한 노력. 그래서 플라잉 웨일은 거대한 집단이나 아니면 이제 개인일지라도 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혼자 두는 것보다 누군가가 옆에서 이야기하고 코치하고 함께 한다라면 충분히 지금 바닥일지라도 지금 지하에 있을지라도 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난다라는 게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있지만 생각의 전환도 네. 나는 거에 포함돼요. 왜냐하면 고래가 바다의 깊은 곳까지 가잖아요. 근데 바다가 무슨 색입니까? 바다요? 그죠? 파란색. 그죠? 그냥 보면은 어찌 보면은 바다가 하늘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늘을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의 전환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인들이 그 다음 스텝을 못 나가는 게 몸의 문제도 있지만 생각이 잡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발짝 나가는 게 되게 두려운 거죠. 근데 저도 처음에 진짜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그 두려움을 좀 줄여나가는 활동들을 좀 해왔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퇴사까지 이르고 좀 개인 사업을 하게 된 좀 계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록담님 만나서 이제 넥스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알기로 카카오 다니셨다가 이제 네. 퇴사를 하셨다 했는데, 다니셨을 때 그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럼 저도 이제 제가 다녔던 그 대기업이 성장하는 시기에 제가 있으면서 저는 같이 엄청 성장을 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그런 성장하는 시기에 그 카카오라는 회사를 왜 떠났는지 그리고 남았을 때 리스크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박차고 나오셨는지. 저는 2019년도에 이제 퇴사를 했고요. 그때는 진짜 계속 주가가 올라가고 네. 사내 분위기도 되게 좋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회사의 그런 성장이 좋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안 좋았던 게 시니어였던 상황입니다. 당시에 저는 2014년도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했잖아요. 저는 다음 출신이고 두 회사가 합쳐져서 그 이후의 상황은 카카오의 주도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네. 다음 직원들이 당시에 한 3,000명 가까이 됐거든요. 카카오 직원이 300명, 그러니까 거의 10배에 달하는 다음 직원들이 헤쳐 모여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주니어 분들은 어딜 가도 대환영. 그렇죠. 머리가 팽팽 돌아가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시니어들은
그때부터 이제 되게 어려워했죠. 그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속도감, 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뭔가 비전이나 그 모바일에 핏한 생각들이 시니어에게 장착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렸던, 물론 빨리 전환하신 분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아날로그다 보니까 좀 그런 전환이 되게 느렸던 거예요. 조직장과의 갈등도 있었고 회사 적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퇴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네. 왜? 할 데가 없었거든요. 마흔을 이제 가까이 갔고, 그런데 이제 그 마흔이라는 시기에 이직은 진짜 어렵고 창업은 진짜 두렵고 일단은 버티자 모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손 들고 이동 제도가 있었어. 신청을 해서 면접을 네. 봐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면접 보는 거예요. 되게 민망하죠. 다른 회사도 아니고 맨날 카페테리아에서 만나는 네. 분에게 나의 모든 걸 어필을 털어내야 해야 되고 그 면접자들이 되게 어린 분들이었어요. 저보다. 그런데 제가 한 5번을 떨어졌어요. 진짜요? 네. 왜요? 어쨌든 그들도 주도해야 되는데 네. 약간 나이 드신 분이 네. 우리 팀에 온다라는 게 뭐 상대적으로 부담스러울 예. 수 있다. 그래서 충분히 그들의 마음도 이해는 갔고 하지만 저는 붕 뜬 거죠. 제 삶과 일의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돌파할까를 고민하다가 이직과 창업이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답은 아니었고 네.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건 대학원이라는 방법을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20대 때 저의 일과 삶의 위기를 대학원을 통해서 돌파를 했거든요. 저는 공대를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서 문화예술판에 있었는데 네트워킹과 지식이 없는 상황에 나오다 보니까 한계를 경험했고 그 한계를 문화예술 대학원을 통해서 넘어섰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네. 20대 때 저는 혼자였었고 40대 아, 때는 가족이 있다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제가 마음대로 제 시간과 돈을 쓰기가 되게 어려워졌던 거죠. 결국에는 그 고민을 1년 가까이 하다가 접었고 네. 내가 대학원을 못 갈 바에는 학위는 있으니까 네.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 근데 회사 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자극을 못 받고 그렇죠. 새로운 생각을 할 네. 수가 없었는데 바깥에서 만나는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네트워킹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자라고 해서 다양한 커뮤니티를 2016년부터 만들기 시작합니다. 힘든 과정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네요. 그때는 후회할 수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코너로 몰리는 거잖아요. 궁하게 되면 통하게 되더라고. 궁죽통이더라고. 그 당시에는 챗 GPT도 없었고 네, 걔한테 검색을 물어봤는데. 통해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인 거고 물어볼 사람도 마땅치 않고 새로운 생각을 열어주고 물론 책도 많이 읽었어요. 책을 통해서는 좀처럼 생각들이 나아는 지곤 있지만 뭔가 좀 자극이 좀 덜한데 진짜 어쩌다가 만난 사람이 막 이런 좋은 이야기나 재밌는 이야기 하다 보면 생각들이 막 빵빵 열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직접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혹시나 내가 생각을 열고 싶은데 계기가 없으면 이미 만들어진 커뮤니티에 올라타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만드는 것보다는 또 그렇죠. 네, 찾아가서 사람들이랑 그렇죠. 만나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빌딩을 하고 이런 게 이제 더 아마 좀 낫지 않을까. 이제 커뮤니티 측면으로 얘기하자면 요즘은 개인의 시대잖아요. 네. 집단의 시대에서 개인으로 이게 이제 코로나가 촉발시킨 것도 있죠. 뭉치면 산다의 그 한 몇천 년 된 우리의 생각들을 코로나가 한 방에 흔들었어요. 그렇죠. 뭉치면 산다가 아니라 네. 흩어져야 산다의 개념을 3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맞아요. 개인의 시대랑 커뮤니티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하면은 예전에 개인은 그냥 어느 조직에 속해 있는 누구였다라면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각자의 취향과 기호와 스타일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선들이 다양한 개인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쵸. 하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A, B, C, D를 좋아하는 것들을 뿜고 있으면 옆에 있는 분은 A, B, C, D를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A, B, C, D 중에 C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분은 E, F, D를 좋아. 그러면 C가 그러면 나는 이분과 또 하나의 지점에서 연결되는 작은 커뮤니티로 만들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의 시대는 결국 커뮤니티 시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커뮤니티는 옛날과 다른 집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다른 게 있나요? 옛날 커뮤니티는 보세요. 재밌는 게 어디를 나왔느냐, 어디 시간을 통과했느냐를 물어봐요. 향후에, 네. 동문회, 그러니까 네. 옛날에 번성했던 네. 커뮤니티들은 지나온 과거를 물어봐요. 네네네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커뮤니티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를 물어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의 기호들은 네. 과거에 내가 쌓여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계속 나를 발신하는 거고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커뮤니티와 집단은 과거로부터 온 유산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지킬 게 별로 없잖아요. MZ나 그리고 알파는 더더욱이나 물려받은 게 많지 않아요. 다들 기성세대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지키는 커뮤니티보다 미래를 바꾸고 싶은 커뮤니티에 더 주목하고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저는 왜 커뮤니티 러닝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사수부사수가 있었잖아요. 네. 지금 그게 없잖아요. 왜냐면 회사도 그건 거예요. 얘네가 계속 오래 있을 애가 아니라는 걸 알죠. 맞아요. 네, 회사도 절대 오래 두지 않잖아요. 잡시큐리티를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어릴 때 제가 다닐 때는 당연히 이 회사 들어가면은 여기서 정년을 하고 끝내는 거지였는데 없잖아요. 서로 그 관계가 아니야. 그러다 보니 사수부사수도 없고 회사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혼자 공부해야 되고 혼자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디서 그걸 배워? 라고 했을 때 커뮤니티로 이제 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다리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는 조직이 네. 수시로 바뀌고 그러니까 조직이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옛날처럼 되게 안정적인 게 아닌 거예요. 계속 유연해지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나의 안정화를 위해서 내 생각을 앞으로 계속 가져오 나가기 위해서 조직 바깥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3, 3, 5 모여서 계속적으로 뭔가 커뮤니티 학습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의 계단이나 발판들을 마련하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 나가야 옥담이처럼 넥스트 커리어를 만들고 세컨 라이프에 대한 실행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아마 커뮤니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어요. 이 솔로프리너들이 다 고민하는 게 뭐냐면 안정적인 수입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나의 안전판, 매출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건 안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내 월급이 예측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 예측을 이제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 근데 이렇게 바깥을 나오면 늘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내 밥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일을 주지 않아도 뭔가 안정적인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주 1일 근무 같은 네. 내가 전 직장에서 받는 풀 버전이 아니라 그 중에 한 6분의 1? 5분의 1만이라도 좀 받아두면은 심적으로 진짜 안정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진짜 퇴사 고민은 30대 중반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조직의 갈등, 일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들었던 고민은 그때도 저도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만 고민하다 보니까 대안을 못 만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스트레스 받아서 제명에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가서 편의점이랑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고민한 거예요. 네. 낮 시간에 편의점과 주유소 아르바이트를 하면은 한 달에 한 2, 300만 원은 내가 벌 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나의 전체 연봉의 몇 프로는 커버가 되고 그리고 이제 당장에 나의 전체 연봉이 그대로 옮겨오지 못한 상황은 미리 가족에게 양해를 구하고 나름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된 유예를 부탁했죠. 그게 하나가 있게 되니까 내가 한 달에 한 3, 4번은 강의를 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은 내가 커뮤니티 모임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물론 어떤 능력 좋은 분들은 바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 있더라고요. 네. 뭐 책을 쓴다거나 네. 갑자기 일약 스타로 훅 올라갈 수 있는데 대개가 회사가 마련해준 유람선을 타다가 바로 다른 유람선으로 못 갈아타고 자기만의 뗏목 아니면 작은 통통배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통통배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작은 뗏목과 통통배를 여러 개를 만들면 난파되면은 갈아타고 아니면 여러 개를 묶어서 같이 가고 그러니까 방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1년 혹은 길게는 1년 반 정도의 유예 기간을 생각하면 꼭 대안을 만들지 않아도 나와서 여러 가지를 테스팅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직장 생활하면서 테스팅하는 거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네, 맞아요. 그게 네. 회사의 경험을 그대로 가지고 전환하는 거니까. 저도 이제 나와서 이제 솔로프리너를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저는 그래도 너무 운이 좋게도 책을 딱 쓰고 나오는 시점도 너무 잘 맞았고 해가지고 지금 생각보다 너무 감사하게도 브랜딩도 잘 되고 있고 해서 부럽습니다. 제일 부러운 케이스예요. 유튜브도 그렇고 그것도 자기 컨텐츠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솔로프리너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브랜딩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컨텐츠가 쌓여야지 맞아요.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뭔가를 쌓으려고 되게 노력하고 제가 볼 때 록담님은 이미 다 쌓여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록담 쳐보세요. 다 여러분 A4지의 두께가 얼만큼인 줄 아세요? 두께요? 진짜 그냥 눈에 보일락 말락 하잖아요. 두께가 네네네네. 느껴지지도 않아요. 네네. 두께라는 네. 건. 근데 A4지마저도 한 묶음이 200장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두께 없는 A4지도 200장이 쌓이면 5cm의 높이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만의 컨텐츠가 쌓여야 되고요. 저는 그 쌓이는 컨텐츠가 자기 브랜딩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꾸 자기 브랜딩부터 생각을 해요. 자기 높이, 네네네. 보여지는 것들. 근데 어쨌든 자기의 깊이와 넓이가 쌓여야만 높이를 만들 수 있고 그 높이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브랜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서는 네. 높이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분야, 깊이, 그리고 나의 확장성, 넓이, 관계 이런 깊이와 넓이가 연결이 되어야만 내가 좀 더 높은 곳에 다다라서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인지할 수 있는 브랜딩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카카오 다닐 때 100일 프로젝트를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때 글쓰기도 했었고 그림 그리기도 했었고 제가 꾸준하게 했던 건 100일 프로젝트를 꾸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100일을 네, 동안 하고 뭔가를. 그쵸 하고 끝나면 또 100일 하고 네. 이게 여러분 저에게 또 엄청난 덕업일치를 이룬 게 카카오에서 2019년도에 프로젝트 100이라는 서비스가 런칭이 됐어요. 진짜요? 그거 해보신 분도 네. 많을 텐데 그게 이제 제가 사내에 동료들과 함께 2년 동안 100일 프로젝트를 했던 게 서비스로 나와서 제가 그것 때문에 팀을 옮긴 거예요. 야, 그리고 이제 퇴사한 다음에도 네네. 제가 100일 프로젝트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제가 했던 게 100일이 아니라 작심하고 1000일을 한 거예요. 1000일. 3년. 3년. 네. 뭐냐면 롱블랙 아시죠? 유료 네, 콘텐츠. 네, 네, 네. 롱블랙을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올해 3월까지 무려 1000일 동안 매일같이 그 아티클을 보고 문장 채집을 저의 블로그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제 제 블로그에 옮겨 담은 게 롱블랙 문장 채집 프로젝트.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네. 롱블랙에서 재밌는 공간들을 소개를 많이 했고 근데 그 당시는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롱블랙의 어떤 공간이 소개가 되면 혼자 저의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에 롱블랙 투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혼자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한 네네. 거예요. 코로나 때 오프라인이 진짜 네. 많이 변했잖아요. 네. 저는 거기에서 팁을 얻어서 네. 이게 진짜 사람들에게 재밌는 투어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투어 프로그램 만든 게 지금 사실 터진 거죠. 하나씩 그렇게 롱블랙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해가지고 쌓여가지고 쌓인 사람한테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맞아.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 굳게 믿었던 신화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리고 요즘 작가들도 글만 쓰나요? 팟캐스트 하죠, 유튜브 하죠, 그리고 강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다채롭게 나의 하나의 콘텐츠가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하고 있는 세상, 그게 가능한 세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의 시작은 나의 콘텐츠다. 그쵸. 네. 저도 이제 항상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 만들어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되게 중요하다. 하나가 무너져도 저기서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갈 수 있으니까 항상 여러 개 해서 도전을 해라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되게 궁금한 게 뭐냐면은 저도 이제 나와서 혼자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가 물어봐요. 저희 이제 단가를 그럼 너한테 자문을 받으려면 얼마를 줘야 돼?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를 받아야 되지? 라는 거. 그런 건 어떻게 정하셨어요? 진짜 어려운 부분이고요. 네. 이게 뭐 기존에 있는 시장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 해당 단가에 맞게끔 세팅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기업 대상 프로그램들은 다 이제까지 없던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래서 높게 잡았어요.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회사, 단체랑만 일단 해야지. 네. 근데 혹시나 딜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네. 어쨌든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가기는 어려운데 높은 거에서 내가 네네네. 줄어들 수는 있으니까 네네네.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뭐 프로그램의 희소성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기존의 시장 가격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신이 있으면은 자신 있는 가격을 매겼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그 사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이 가격을 페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돼요. 네. 얘 레퍼런스가 뭐야?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저자야. 아니면 유튜브 막 100만 팔로워가 있어. 이러면은 얘가 이 정도의 전문성을 가졌으니까 이 정도 부르는구나가 예측이 돼. 여러분의 전문성 혹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의 리뷰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간 지인들과 아는 분들 대상으로 무료 프로그램들을 많이 돌렸어요. 왜냐하면 피드백들이 필요하고 네. 프로그램을 디벨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리뷰를 네. 쌓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모일수록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나를 희생하는 가격을 책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프로그램에 대한 혹은 나에 대한 신뢰도를 쌓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게 리뷰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나의 뭐 학업에 대한 성취라든지 아니면 대외적 언론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면 훨씬 더 가격에 대한 저항력들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때 또 제가 그랬죠. 문과 1등이시다 이분. 사실 이과생들은 오히려 프로덕을 자기가 개발해서 만들어서 팔 수 있고 한데 문과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했더니 본인 공대 출신이라고 해서 내가 막 이랬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문과 솔로프리너가 저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사실 있거든요. 오히려 요즘 앞으로 AI 시대는 이과생들이 더 두려워해야 될걸요? 맞아요. 네. 저는 문과의 시대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당연합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합니다. 맥락이나 이런 거는 여기가 문과가 훨씬 잘한다.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컨텐츠를 가진 사람들, 스토리 이런 것들이 사람의 고유함, 사람의 선명함들을 더 드러내잖아요. 이제 그런 앞으로 많은 것들이 기계가 대체되고 AI가 대신해 줄 텐데 그렇게 돼서 사람은 사람으로 향합니다. 사람을 향하게 될 때 그때 또 문과의 중요성이 또 드러날 맞아요. 거란 말이에요. 네. 중요합니다. 네, 저는 한번 다시 문과의 시대 온다 이 생각 진짜 저는 시대는 사람을 향합니다. 시대는 사람을 향합니다. 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롯데미 최근에 이제 또 SNS에 보면은 중국을 되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중국 혹은 베이징이 진짜 코로나 한 4, 5년 동안에 미친 듯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환골탈태한 거죠. 네. 문 닫아 걸고 네네네. 그냥 죽도록 본인을 단련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카드 쓰고 현금을 여전히 쓰는데 그네들은 완전히 모바일 경제권으로 넘어갔고 그렇죠. 카드를 1도 안 쓰고 제가 네. 이제 중국을 몇 번 갔는데 카드나 현금을 쓸 일이 없어요. 또 하나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너무 네. 재밌는 게 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카메라 한 대 앞에 펼쳐두고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쿠폰이나 네.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방식의 라이브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갈 때 일단 라이브를 켜요. 라이브를 켜야 쿠폰이 나오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권 같은 게 그걸 통해서 전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한국은 지금 메가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인플루언서 수입의 대다수를 가져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을 보니까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시대가 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한 1000명만 네, 돼도 네, 네. 그러니까 자기의 1000명의 팔로워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고요. 또 중요한 건 로직 자체가 우리는 팔로워 대상이지만 중국은 팔로워가 없더라도 컨텐츠가 좋으면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판이 열린 거예요. 지금 중국은 3, 4년 동안 국가 주도로 모든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한국의 앞선 미래가 여기에서 힌트를 얻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회사 하시는 분들이 중국의 인사이트 투어를 가는 거죠. 맞아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컨텐츠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느꼈고 이번에 저는 피부로 와닿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뭔가 하고 나면은 남겨야겠다,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컨텐츠 쌓아야 된다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게 개인 브랜딩이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를 사실 저는 이제 팔로워로서 충실히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솔로프리너를 고민하시고 하는 모든 분들은 내가 뭔가를 하고 했으면 남겨야 된다는 그 강박을 난 좀 가져라 그러거든요. 무조건 글을 쓰던 뭔가를 남겨라. 그쵸. 네, 만들어야 된다. 오늘 록담님이랑 되게 장시간 장시간. 오늘 이야기 지금 네. 3분의 1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맞아요. 록담님이랑 오늘 아날로그 인텔리전스 네. AI 문과 1등 록담님이랑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브랜드 로컬 이야기 그리고 끝에 중국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해가지고 넓은 많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록담님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